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계기로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강원도의 의료 인프라가 개선되고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 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도내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후보가 첫날 등록을 마쳤습니다. 강릉 선거구에서는 5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와 진보당 장지창 후보와 단일화한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새로운 변혁의 바람을 예고한 개혁신당 이영랑 후보가 일제히 등록했습니다. 설악권인 속초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는 재선 현역의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치고 고성군 선거 연락소 개소식을 열었고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는 후보에 등록한 뒤 지역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4파전이 예상되는 동해태백 삼척 정선은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한호현 후보, 개혁신당 류성호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무리했고 홍승군 후보는 내일쯤 후보 등록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8개 선거구 후보에 대한 언론사 공동 여론조사가 내일부터 시작돼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 공개됩니다. MBC 강원 3사를 비롯해 KBS 춘천과 G1,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는 K스탯에 의뢰해 도내 8개 선거구 각 500명씩 모두 4,000명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사흘 동안 후보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 등을 전화 면접 조사합니다. 오는 25일에는 춘천 갑과 원주 갑, 강릉과 동해 태백 삼척 정선, 26일에는 춘천 을과 원주 을, 속초 인제 고성 양양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합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MBC 강원 영동이 마련한 기획보도 세 번째 시간, 이번에는 지역 내 민심의 동향을 되짚어보겠습니다. 강릉 지역은 지난 10여 년 동안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선거까지 9번의 선거를 치렀는데요. 강릉 지역 내 도심과 농어촌 민심, 어떤 차이와 변화가 있을까요? 홍한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강릉 모든 지역에서 보수 후보를 밀어줬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강릉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는 4만 1천여 표를 받았지만 홍준표 후보는 4만 4천여 표를 받아 홍준표 후보의 표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부터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보수 일색이던 지역에 조금씩 정치적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읍면동 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구도심과 농어촌 지역은 보수 정당 후보를 밀어줬지만 아파트촌이 밀집한 교일동과 성덕동, 내곡동, 송정동, 초당동은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더 높았습니다. 제7기 지방선거는 변화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농어촌에서는 왕산, 구정, 강동, 옥계, 구도심에서는 중앙과 옥천만 자유한국당 후보의 지지세가 이었고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에 더 많은 표를 줬습니다. 특히 교일동, 성덕동, 내곡동, 송정동, 초당동은 결집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도 대부분 지역은 권성동 후보를 밀었지만 마찬가지로 5개 신도심 지역은 민주당 김경수 후보에 표를 더 줬습니다. 홍제동과 경포동은 과거 구도심과 민심의 풍향이 같았지만 유천 택지 입주가 시작되며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릉 지역의 선거 특징 중 하나는 지역과 연고가 있을수록 후보 지지도가 더욱 견고하다는 데 있습니다. 2014년 6기 지방선거에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했지만 강릉과 연고가 깊은 최흥집 후보가 전 지역에서
표를 더 많이 쓸어 담았습니다. 20대 대선 역시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재명 후보를 0.73%포인트 차로 앞질러 치열한 접전 끝에 신승을 거둔 반면 강릉이 외가인 윤 대통령의 득표율은 강릉 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또 여기가 또 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줬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수 성향이 짙을수록 학연, 지연, 혈연이 강하게 움직인다. 강릉의 이번 총선 역시 농어촌과 구도심 그리고 아파트가 밀집한 신도심의 민심 차이가 뚜렷이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제22대 총선 동해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는 3선 도전에 나선 현역 이철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호연, 개혁신당 류성호, 자유통일당 홍순근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과 자신만의 강점을 내세우며 주민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는 지난 총선에서 동해 삼척 선거구에 태백과 정선이 합쳐져 탄생했습니다. 동해 삼척 지역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 지지세가 강했지만 태백 정선 지역은 진보와 보수 성향 국회의원이 번갈아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힘 있는 중진을 표방하며 3선에 도전합니다. 경찰 치안 정감 출신으로 집권 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더욱 힘 있는 3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3선에 당선시켜 주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그려온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의 새로운 미래를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호연 후보는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을 지냈고 현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호연 후보는 경제 전문가인 자신을 선택해 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 지역의 정치를 바꾸는 새 바람이 필요하다며 주민의 선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이 경찰, 검찰 뭐 이런 분들인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저 같은 경제 전문가가 국회의원을 하는 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훨씬 중요하다. 개혁신당 류성호 후보는 경찰 경무관 출신으로 태백경찰서장을 지냈고 현재 당대표 정무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류 후보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양당 정치의 폐해를 막는 데 자신이 적임자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권과 진영 대결, 부정과 부패로 얼룩지는 양당 정치, 이 정치가 좀 청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깨끗하고 당당한 개혁신당, 젊은 개혁신당에다가 힘을 왕창 실어주셔가지고 자유통일당 홍순근 후보는 한국전력과 삼표시멘트 등에서 근무한 지역 밀착형 정치인으로 교육수당 지급과 산림사업 추진 등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행보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동해안의 대표적인 석호인 속초 영랑호에는 부교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부교를 철거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한 환경 영향 조사가 마무리돼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시설을 철거하든 유지하든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박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11월 개통한 속초 영랑호수 윗길입니다. 둘레 7.8km의 석호 위를 가로질러 건널 수 있는 길이 400m의 교각이 없는 다리 부교인데 김철수 전 시장 시절 속초 북부권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26억 원을 투입해 조성했습니다. 신라 화랑이 반했던 풍광과 병풍처럼 펼쳐진 설악산 장관에 개장 이후 지금까지 누적 관광객 166만 3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사업 계획부터 불거진 환경 파괴 논란은 철거 소송으로 이어져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설 철거나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부교 시설이 호수 생태에 미치는 환경 영향 조사가 실시됐고 결과 보고서가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조사를 맡았던 강원대 환경연구소는 당장 부교를 철거할 정도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사 기간이 1년에 불과했던 만큼 관련 기관, 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원고 측 시민단체는 시간이 가면 호수 생태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데크를 제외한 부교만이라도 철거해달라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낸 자료가 있어요. 그거는 순수하게 시민들이 육안으로 봤을 적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그걸 추가로 낼 만큼 이거는 부교가 왜 거기 있어야 되는지 그 부당함을 알려내는 거거든요. 속초시는 당장의 환경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결과에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면서도 영랑호 환경 보존이 기본 방침이라며 시민단체가 요구한 조정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영랑호는 그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우리 속초시 대표 자원입니다. 이것을 잘 보존해서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게 저희 속초시의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좀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게 관광 활성화냐 환경 보존이냐 뜨거운 감자였던 영랑호수 윗길에 대해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진 가운데 다음 재판 기일은 5월 8일로 예정됐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며 일부 고등학교는 정원 미달 현상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등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눈을 돌렸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기업들도 외국인 학생을 유치해달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기사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선박 조타실처럼 꾸며놓은 실습실을 둘러봅니다. 아직 한국어는 느릿느릿, 발음도 어색하지만 인도네시아 수산 특성화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며 장비 다루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저는 해이사가 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해기사가 되겠습니다. 4명의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들은 이곳 포항에 있는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선박 운용과 관련한 교육을 받습니다. 먼 바다로 오랜 시간 나가 고된 일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기피하는 원양어업.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절실한 업체가 학교에 유학생을 뽑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입학 첫 해에만 학생 1명에 1,000만 원이 넘는 교육비와 생활비도 이 회사가 댔습니다. 인구 절벽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 원양어선에 대한 승선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거를 타개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유학생 제도를 최초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경쟁기업 역시 외국인 유학생 채용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학교는 더 많은 유학생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근 수산업 종사자 상당수가 인도네시아 출신이다 보니 학교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문화적 간극을 줄이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상사보다 먼저 출근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혹시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런 문화가 똑같은 게 있을까? 우리도 비슷해요. 70%의 인도네시아 선원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그 특징과 인도네시아만의 문화를 섭렵한 후에 산업체에 가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소멸 위험이 가장 큰 지역, 경북 의성군. 학생 수가 급감하자 지난 2021년 4차 산업 전문학교로 변신해 교명을 바꾸고 학과도 개편했지만 3개 학과 가운데 2개 학과는 신입생이 정원의 절반만 들어왔고 1개 학과는 신입생이 아예 없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받았고 8명의 태국 학생이 입학했습니다. 저는 IOT과 공부해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한국에서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수업은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한국 학생과 똑같이 수업을 받고 항공료 등 각종 경비는 유학생이 부담합니다. 신입생 정원 55명을 모두 채우며 교실에는 다시 활기가 넘치고 색다른 외국 문화까지 접하다 보니 한국 학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외국에 대한 문화 같은 거를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고등학교를 와가지고 이제 외국 애들이랑 지내다 보니까 외국에 대한 문화를 배우게 되고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자 경상북도 교육청이 베트남,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4개국에서 유학생을 모집했고 선발된 48명의 유학생은 직업계 고등학교 8곳에 입학했습니다.
국내 첫 사례입니다. 정원 내로 선발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전형이라는 거를 신설을 했고요. 학생 선발, 그다음에 인원수,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결정해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은 유학생 일부는 졸업 후 사람이 모자란 기업들의 일손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졸 학력으로는 우리나라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제도적 엇박자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양양공항에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필리핀을 오가는 전세기가 운항합니다. 이번 전세의 항공편에는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이 강원도 관광을 위해 유치한 필리핀 단체 관광객 620여 명이 탑승할 예정입니다. 양양공항으로 입국할 필리핀 관광객은 2박 3일 일정으로 삼척 유채꽃 명소와 강릉의 방탄소년단 버스 정류장 등 강원도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고품질의 식재료를 군부대 급식에 납품하기 위해 품질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농협과 축협, 산란계 농장에서 납품 신청을 하면 강원대와 강원도에서 1, 2차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항목은 농축산물, 토양, 용수 등입니다. 품질 인증제 대상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내 농협 7곳, 축협 3곳, 산란계 농장 10곳이며 배추, 무, 돼지고기, 달걀 등 49종류의 농축산물의 대상입니다.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2024 속초 워케이션이 본격 운영됩니다. 속초시는 3월 말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 일도 휴가처럼 일 맛집 속초를 테마로 속초 워케이션을 본격 운영합니다. 속초시는 올해 워케이션을 직접 운영하며 서울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와 문화예술인, IT 종사자 등 1,300명을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삼척시가 폐광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삼척시는 3월 25일부터 닷새간 도계 유리나라와 나무나라 환경 정비를 포함해 도계읍 도로변 정비와 공원 가꾸기 등을 맡을 폐광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모집 인원은 전체 28명으로 4월 15일부터 5개월간 일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재가 진폐 재해자와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 1순위며 지원 미달 시 일반 주민들이 2순위입니다. 고성군이 공공 캠핑장 6곳에 대해 통합 예약 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송지호, 5호, 봉수대 등 공공 캠핑장 6곳의 예약 정보와 예약 현황, 결제, 발권 등의 서비스가 한 번에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캠핑장 예약과 결제 시스템이 분리돼 있던 불편이 개선되고 업무 간소화로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속초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이 다음 달부터 실시됩니다. 어르신 병원 진료 시 이동 동행부터 접수 수납까지 보호자 역할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기본 1시간 5,000원으로 추가 30분당 1,500원이 부과되며 교통비는 이용자 본인 부담입니다. 동해시가 전천에 파크 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들여 전천 생활체육공원 인근 5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올 하반기까지 9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해시는 지난해 10월 삼화동에 무릉 파크 골프장을 조성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전용 구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ASF 권역화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강원을 둘러싼 모든 지역이 ASF 권역화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대구, 경북 전역을 ASF 방역을 위한 권역화 지역으로 지정해 강원을 둘러싸고 있는 인천, 경기, 충북, 대구, 경북이 모두 ASF 권역화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